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연축성 발성장애와 근긴장성 발성장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근긴장성 발성장애를 거쳐서 대부분 연축성 발성장애로 가게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해요. 병원에서 아예 그냥 당신은 근긴장성 발성장애랑 상관없이 연축성 장애다 라고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긴장성 발성장애인데 당신은 이러다가 연축성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병원도 있다라고, 실제로 그러한 병명을 병원에서 들은 사람들로부터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목소리 문제가 너무 많아요. 자기는 내가 근긴장성 발성장애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약간 목소리에 요즘 조금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봤을 때 실제로 듣게 되는 얘기들이 이런 발성장애에 대한 진단인 거죠. 근데 일반인들이 자기 목소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이게 심해졌다 싶을 때 대부분 병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늦은 상태에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도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무조건 병원에서는 대부분 약물 치료나 100% 보톡스 치료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만났던 근긴장성과 연축성 발성장애라는 너무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보톡스 치료를 권유받았어요. 이 얘기를 거의 한 80% 이상 했던 것 같아요. 2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증상이, 목소리에 대한 불안한 그런 증상들이 다소 낮거나, 혹은 그 병원에서 보톡스가 그렇게까지 좋은 치료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더 높게 평가하면서 이왕이면 자연 치료를 해보아라 라고 이제 권유를 한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아무튼 대부분 이렇게 보톡스 치료, 실제로 성대에다가 보톡스를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비대칭이라든지 성대 자체에 이런 모양의 변형이 온 사람들을 그 보톡스를 주입함으로써 그 형태를 맞춰주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톡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순간적인 팽창감은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톡스 이런 데 얼굴에 맞으면 금방 사람들 없어지는 거, 그리고 뭐 효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처럼 부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효력이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1개월, 3개월 다 달라요. 그리고 이걸 장기적으로 맞을 시에는 효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는 정말 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시방편으로 계속 치료를 해왔기 때문에 그 치료 방법이 안 들을 때 되면은 이제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차라리 꾸준히 좋은 방법으로 처음부터 접근이 됐으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먼저 접근이 되어버리면 정말 나중에 돼서 많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고통과 순환을 많이 겪으시고 힘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서 저를 찾아오게 되면, 저도 사실은 많이 좀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보다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접근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크죠. 근데 이제 뒤늦게라도 알아서 오신 분들에게 저는 이제 발성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리를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연축성 발성장애와 근긴장성 발성장애에 대한 차이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질병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근긴장성이 보다 약한 단계, 그리고 연축성 발성장애라는 게 조금 더 심한 단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아가서 병원에서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연축성 발성장애가 더 심각한 건데 그게 증상이 심각해서 심각한 것도 있지만 연축성 발성장애는 뇌질환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대 문제가 아니야, 그냥 너의 신경이나 뭐 뇌의 문제다, 뇌질환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칠 수 없다라고도 말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의사들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다양한 강사들도 요즘에는 존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연축성 발성장애라고 진단을 계속 받아왔던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교정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불치병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연축성 발성장애는 불치병이라고 볼 수 없는 건데 이거를 불치병이다 라고 박아버리면은 안 좋은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아프다, 너는 병이다 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자기가 아픈 줄 알고 막 그때부터 막 끙끙 앓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실제로 병을 만들게 되고 병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의사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 경우에 그게 이렇게 팩트가 아닌 경우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무슨 사례가 있었냐면 저한테 연축성 발성장애라고 진단을 받은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실제로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이건 연축성 발성장애라는 말이 나올 수 없는 목소리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서 다른 병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갔던 병원이 굉장히 큰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양 한방 둘 다 다루는 그런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라서 굉장히 큰 병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연축성 발성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한약도 막 1년치를 먼저 선결제를 유도해서 선결제를 해버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환부를 받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서 돌아온 거예요. 아니 내가 목소리에 그냥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질환이었다니 이게 병이었다니 이러면서 온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연축성 발성장애라고 굳게 믿고 계속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병원에 다시 갔어요. 다른 병원을 간 거죠. 근데 거기서 성대 검사를 다시 했을 때 연축성 발성장애랑은 전혀 다른 진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분은 약간 습관 교정이 필요하신 분이었어요.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목소리에 영향을 받는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역류성 식도염. 이 부분 굉장히 그 성대 문제랑 연결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축성 발성 장애다, 이걸로 시작된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시작해서 위산이 역류하면서 우리가 성대에까지도 염증 반응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시기에 따라서 조금 올라왔다가 또 괜찮을 때는 또 없어지고 그러다가 또 자기가 밤에 야식 먹고 아니면 평상시에 조금 스트레스나 건강관리 안 할 때는 또 그게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평상시에 조금 약한 부분에 있어서 기복이 있는 건데 이거를 연축성 발성장애네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굳게 믿고 나는 발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계속 발성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목소리 들어봤을 때 이 사람은 연축성 발성장애가 아니다. 보편적으로 연축성 발성장애라고 진단을 받고서 오는 사람들이랑 이건 다르다라고 100%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께 그렇게 제가 추천을 다시 드렸고 그렇게 했더니 진짜 연축성 발성장애랑은 전혀 다른 진단이 다른 병원에서는 나왔다 이거죠. 확인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딱 쐐기를 의사분들께서 박아준다고 해서 그대로 그걸 다 받아들이고 낙심만 하고 나는 병이래, 이거 못 고친대, 뇌질환이래 이러면서 바닥을 기는 삶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치료는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연축성 발성장애, 근긴장성 발성장애라고 하면서 오시지만 사실은 발음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리고 소리를 쓰는 방식이나 이해도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뇌질환이다라고 진단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의사분들이랑은 좀 다르게 해석한 건데 그래도 그 말이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인지 능력이 완전히 안 좋아요. 우리가 음성을 사용할 때 쓰는 근육들이나 기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컨트롤을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어느 순간 이렇게 머릿속에 백지가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은 거의 드물어요. 근데 저한테 온 사람들 중에서 막 7살 때부터 시작됐다, 뭐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됐다 이런 분들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뭐 5살, 6살 이때부터 시작됐다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음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자기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니
거기서 딱 머리가 멈추는 느낌, 딱 거기서 생각이 딱 멈추는 느낌, 그 상태로 쭉 살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근긴장성, 뭐 연축성 발성장애 이러한 병명을 의사들한테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의사분들은 뇌질환이다 라고만 분명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가적인 설명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뇌질환이다라는 말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의사분들에게 진단을 받고 왔지만 도무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제가 이제 발성적인 입장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토닥여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인지 능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라고 하면서 이해를 시켜드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잘 따라오고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음성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나 병원에서 진단을 해주시는 의사분들이 좋은 음성을 갖고 있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음성을 잘 내는 쪽으로는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지식을 가지고서 의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감각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분 같은 경우는 발성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잘 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로서 그런 병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계속 도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세상에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정말 다양한 설명들로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들어주는 선생님이 굉장히 드물고 귀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정말 귀가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차이로 뭔가 음성을 보편적으로 쓰는 것과 다르다, 이걸 캐치해내서 그 세밀한 부분을 진짜 완전 예리하게 교정을 들어가야지 이런 부분이 잡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총체적으로 자기 소리를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 다시금 좋아져야 되는 거고 제대로 인식 기능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음성을 사용하는 방법을 2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인지 능력이 안 되어 있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못해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헤맸지만 포기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저 찾아오시면은 되죠. 왜? 저는 방법이 완전 다르니까. 저는 가르쳐 드리는 거 이전에 인지 능력 부분부터 저는 확인을 먼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완전히 깊이 들어가서 이거를 먼저 고치는데 애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티칭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다라는 말씀을 언제나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방법론이 남들과 다르게 뭔가 뛰어난 게 없는데 항상 영상에서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모두 다 이런 패턴으로 교정을 하니까 교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흐름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정이 가능한 거구나를 받아들이시고서 인지하시고서 희망을 품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 뭐 이때까지 올렸던 영상들도 다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노래에 관련된 뭐 영상이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발성적으로 말할 때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는 또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너무 이런 감각이 확 떨어져 있는 부분들, 심각한 부분들도 꽤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인지 능력 테스트를 받으시고서 그 다음 단계, 티칭 단계로 들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사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발언이 아니라 이렇게 파트가 다르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은 의학적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기능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 한계를 맞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리를 쓰는 파트, 소리를 배우면서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습득하는 이 파트는 다르다라는 거, 이거를
다르게 봐야지만 이해가 되면서 이게 교정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유익하고 바른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